자, 오늘 이 시간에는 등비수열의 활용 중에 원리합계, 원금과 이자의 합계에 관련된 것들을 선생님이 미리 강좌를 좀 해 놓을게요. 미안해요. 징글징글하다. 그죠? 자, 여기서 등비수열의 활용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튼 이 등비수열이 참 어렵습니다. 등비수열의 활용 중에 원리합계라는 게 있습니다. 원리합계. 원리합계라는 건 뭐냐면 원금과 이자의 합계, 그래서 원리합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자를 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단리법하고 복리법이 있습니다. 단리법과 복리법이 있어, 얘들아. 단리법은 얘들아 쉬운 거야. 봐봐. 예를 들어서 1,000,000원을 너희가 예금을 했어. 오케이? 한 달에 이자를 10% 준대. 예? 그럼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돈이 어떻게 되냐, 너희? 1,000,000원에다가, 1,000,000원 곱하기 0.1. 요렇게 계산하는 게 단리법이야. 알겠어? 가장 기본적으로 너희가 생각하는 게 단리법이니까, 단리법은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중요한 건 복리법이에요. 복리법. 오케이? 자, 복리법의 식을 먼저 얘기를 할게. 얘는 a 곱하기 1 더하기 r의 n제곱이야. 이걸 복리법이라고 그래. 자, 복리법은 잘 들으세요. 얘가 원금이야. 얘가 이율이고 얘가 돈을 넣은 기간이야. 기간, 횟수. 그래서 이걸 복리법이라고 그래. 이 복리법의 식은 반드시 외워야 돼. 자, 복리법이란 게 뭐냐면 여기 봐봐. 자,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은행에 100만 원을 넣었어. 100만 원을 입금을 했어. 예? 100만 원을 입금을 했는데 월 이율이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3%라고 하자. 응? 월 이율이 3%라고 그랬어. 그럼 2년 후에 돈이 어떻게 변하냐 이 말이거든. 2년 후에. 자, 그럼 여기 봐봐. 원금이 100만 원이야.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예? 그 다음에 이율이 어떻게 되는 거야? 3%니까 0.03이 됐다 이 소리죠. 자,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월이율이라고 그랬지. 그럼 2년 후니까 월이니까 기간이 어떻게 됐다 이 소리야. 24세. 이게 내가 100만 원을 집어넣고 나서 이런 조건에서의 2년 후에 내가 받게 될 돈이 이 돈이 된다 이 소리야. 원금과 이자의 합계. 예? 여기서 중요한 건 이율을 복리로 줬다는 말이 꼭 나옵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복리법만 시험에 나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봐보세요. 자, 선생님이 설명 좀 해볼게. 자, 지금 이제 복리법이라는 게 나왔어. 복리법의 식이 A에 1 더하기 R의 N제곱이라고 그랬죠. 이 식이 왜 이렇게 나오냐면 봐봐. 자, A1을 넣었어. 그치? 그럼 이게 한 달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원금이 있고 거기에 따른 이자가 있겠죠. 이게 이자지. 오케이? 이게 지금 이율이니까 원금에다가 이자를 더한 돈이 이렇게 변한다 이 소리지. 예? 그럼 얘를 A로 빼면 어떻게 되냐? A 곱하기 1 플러스 R이죠. 복리법의 의미란 게 뭐냐면 여기에 다시 이자가 붙는 거야. 그럼 다시 한 달이 지나면 어떻게 돼? A의 1 더하기 이게 원금이 되는 거야. 예? 그 다음에 여기에 이자가 붙는 놈. 여기에 이자가 붙는 놈을 더해준다 이 소리지. 이게 이자야. 그럼 여기 봐봐 얘들아. 이게 지금 공통인수지. A 곱하기 1 더하기 R로 빼면 얘는 1 플러스 R 이렇게 돼버린다 이 소리잖아. 요렇게니까. 그럼 A에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된다 이 소리죠. 다시 한 달이 또 지났어. 뭐 년이 지나거나. 그러면은 이게 원금이 되는 거고 여기에 이자가 붙는 거죠. 여기에 이자가 붙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공통인수가 A에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되고 다시 1 플러스 R이 돼서 얘는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세제곱. 요렇게 간다 이 소리야. 얘가. 그러면 얘를 일반화시킨 게 원금의 1 플러스 2울의 기간 횟수. 요렇게 일반항식으로 나온다 이 소리지. 이해 갑니까? 예? 자, 복리법의 식이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를 이해를 하고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복리법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알겠지? 복리법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적금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적금. 자, 적금이 뭔지는 다 알 거야. 어? 은행에다가 일정한 날 은행에 가서 뭐 매달 아니면 매년 연적금도 있고 일적금도 있어요. 매일매일 드는 적금도 있습니다. 어떤 일정한 날에 돈을 딱딱 넣어서 그 기간이 차면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받는 게 적금이죠. 예? 근데 우리 교육관계정에서 배우는 적금이 있잖아. 현실 생활하고 좀 틀려. 현실 생활에서는 너희가 은행을 가면 언제든지 그냥 적금을 들 수 있어. 예? 근데 우리는 은행원이 아니잖아. 그래서 교육과정에서는 적금은 딱 두 가지로 나눴어. 기수불하고 기말불. 자, 적금은 이 두 가지만 생각하기로 했어요. 기수불과 기말불. 기수불이라는 게 뭐냐면 초에 무조건 돈을 집어넣는 게 기수불이라고 그러고 기말불은 말에 넣었다 이 소리야. 오케이? 자, 이해갑니까? 적금의 이 적자는 쌓을 적자죠. 자, 적금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수부하고 왜 이렇게 혀가 짧냐? 기수부하고 기말불.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교육 과정에서는 그래요. 이거 좀 틀려요. 그런데 우리가 적금을 해볼 때 전제가 있어. 전제. 전제가 뭐냐면 돈을 받는 날은 같다는 게 전제야. 가장 기본적인. 기수불이든 기말불이든 돈을 받는 날은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치? 자, 그러면 선생님이, 자, 기수불을 먼저 설명해 볼게요. 자, 기수불. 자, 예를 들어서, 하나은행에, 잘 들어. 자, 1년 동안 적금을 들었어. 월 초에. 자, 2016년도 1월 1일, 월 초니까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쭈쭈쭉 돼서 12월 1일 1년짜리 적금을 들었어요. 오케이? 달에 A원씩 꼬박꼬박 냈어요. 이렇게. 오케이? 자, 이렇게 매달 내는 이 돈을 뭐라고 하냐면 납입금이거나 납입금이라고 하거나 다른 데서는 불입금이라고도 해요. 납입금 또는 불입금. 오케이? 근데 이 하나은행에서는 이율을 R%로 복리로 준대. 복리로 준대. 그럼 여기 봐봐. 선생님이 1년짜리 적금을 들었다고 그랬지? 그럼 내가 2017년 1월 1일 날 돈을 받는 거야. 2017년 1월 1일 날. 자, 그럼 여기 봐봐. 2016년 1월 1일 날 넣은 돈 A는 복리로 이자를 받으니까 2017년 1월 1일 날 어떻게 변해져 있을까? A 곱하기 1 플러스 R에 이자 12번 쳐받는다 이 소리죠. 그치? 이 돈이 2016년 1월 1일 날 넣은 돈이 돈을 받는 날 2017년 1월 1일 날 이렇게 변해 있다 이 소리지. 그러면 2월 1일 날 넣은 돈 이 A호는 어떻게 변해져 있을까? 이자를 몇 번 받겠어? 11번 받겠죠. 그치? 3월 1일 날 넣은 돈 A호는 어떻게 변하겠어? 10번 받겠죠. 맞지? 4월 1일 날 넣은 돈 A호는 몇 번 받냐? 9번 받게 된다 이 소리야. 이해 갔어요 선생님만? 자 그러면 12월 1일 날 넣은 돈 A호는 2017년 1월 1일 날까지 이자를 한 번 받겠죠. 한 달이 흘렀으니까. 이렇게 된다 이 소리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적금에 받게 됐을 때 받게 되는 돈들은 뭐야? 얘들을 더한 거지. 얘들을. 응? 그러면 얘들을 더하려고 했던 얘는 지금 무슨 수열의 합이냐? 등비 수열의 합이잖아. 초항이 뭐가 되냐? A에
1 플러스 R. 얘가 초항이죠. 예? 공비는 뭐가 돼버려? 공비는 보니까 1 플러스 R이 공비가 돼버린다 이 소리죠. 이해 갑니까? 그치? 1 플러 A의 1 더하기 R의 10승에다가 A의 1 더하기 R의 11승이 됐다는 소리는 1 플러스 R이 곱해졌다는 소리니까. 이해 가요 선생님은? 그죠? 그러면 봐봐. 물론 얘를 예시로 들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항수가 12개 있잖아. 여기서 지금 12개가 있는데 이 항수는 무조건 기간하고 똑같은 거야. 응? 1년짜리 월이율로 계산했으니까 항수가 기간이 된다 이 소리지. 그럼 얘들아 여기 봐봐. 얘를 일반화 시켜볼게. 그러면 봐봐. 공비 빼기 1에 등비수 약공식 초항. 초항의 A 곱하기 1 더하기 R에 초항의 공비의 항의 개수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소리죠. 자, 초항, 공비, 항수. 항수는 기간이라고 그랬어. 네? 일반화 시킨 거야. 그러면은 R분의 A의 1 더하기 R에 1 더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1이라는 공식이 나오된다 이 소리야. 선생님 말 이해 가죠? 이해 갑니까? 자, 그래요. 이거 꼭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수불 공식은 기수불이야. R분의 A의 1 더하기 R에 1 더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1. 자, 이게 기수불 공식이에요. 이게 같지? 이게 기수불입니다. R분의 A 곱하기 1 더하기 R에 1 더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1. 자, 이제 기말불을 배워보겠습니다. 기말불이요. 자, 기말불은 자, 이것도 똑같이 얘기할게. 하나은행에 기말부로 1년짜리 적금을 들었어. 이율은 R%야. 자, 여기 봐봐. 기말불이란 소리는 뭐야? 말에 돈을 넣었다 이 소리죠. 2016년 1월 31일, 2월 28일, 3월 31일, 4월 30일 이렇게 돈을 넣었어. 12월 31일 이렇게 이게 납입금이라고 그랬어. 납입금을 A1씩 넣었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전제는 뭐라고 그랬지? 돈을 받는 날은 똑같다고 그랬어. 기수불이든 기말불이든. 자, 그럼 여기 봐봐. 2016년도 1월 31일 날 넣은 돈 A호는 2017년도 1월 1일 날 어떻게 면해져 있겠어? A에 1 플러스 R이 이자 11번 받겠죠. 얘는 한 달을 여기에서는 못 받는 거지. 이해 갑니까? 그쵸? 자, 여러분 여기 봐보세요. 얘는 어떻게 돼요? 이자 몇 번 받겠어? 10번 받겠죠. 얘는 이자 9번 받겠지. 그쵸? 자, 얘들아 편하게 생각해. 기수불이든 기말불이든 계속 돈 받는 날은 똑같아. 그쵸? 그래서 기말불은 한 달을 늦게 냈으니까 이자를 한 번 덜 받는다 이 소리야. 이해가? 자, 그러면 이 A호는 어떻게 변하겠어? A에 1 더하기 R에 8제곱이 된다 이 소리지. 자, 그러면 12월 31일 날 2016년 12월 31일 날 넣은 돈 A호는 그 다음날 돈을 받으니까 이자를 주겠냐 안 주겠냐? 안 주겠지. 미쳤어? 은행에서. 그죠? 12월 31일 날 돈을 넣었는데 그 다음날 넣었으니까 그 다음날 받게 되는 거니까 이자를 안 주겠죠. 그래서 그냥 A가 된다 이 소리야 얘들아.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육 과정이니까 이러는 거지 일상생활에서는 이런 거 없어요. 교육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수불 기말불로 제한을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얘들아. 그러면 선생님 월 초에 적금을 드는 게 더 유리하겠네요. 그런 거 없어요 현실에서는. 알겠습니까? 아니 1월 31일 날 돈을 넣으면 그 다음날 2017년 1월 31일 날 돈 받으면 똑같은 거잖아. 그치? 교육 과정이라 그렇다는 거 꼭 얘기를 할게. 그럼 내가 받게 되는 원리학교는 어떻게 돼? 선생님 얘들을 다 더하는 거라고 그렇지. 맞죠? 그럼 여기에서의 초항은 어떻게 되냐? 기말불에서의 초항은 A가 돼. 공비는 뭐가 돼요? 공비는 1 더하기 R 똑같습니다. 자, 여기 봐봐. 선생님이 항수는 뭐라고 그랬냐?
기간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 봐봐. 여기서 이 항수를 선생님 여기가 11이니까 항수가 11개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봐보세요. 11월 30일 날 넣은 돈 A호는 이자를 한 번 받습니다. 이자를 한 번 받겠죠. 그치?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1개고 여기 한 개 있으니까 항수는 기간하고 무조건 똑같게 된다 이 소리야. 신경 쓸 것도 없어. 예?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 등비수의 합공식 공비 빼기 이게 공비니까 1 더하기 R이 공비인 거야. 공비 빼기 1의 초항에 공비의 항의 개수성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얘는 R분의 A의 1 더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1 이게 기말불의 공식이 된다 이 소리야. 이해 갑니까? 자, 지금 선생님이 기수불하고 기말불이 어떻게 탄생됐는지를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이거 꼭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꼭 공식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자, 한 번만 더 하자. 적금에는 뭐하고 뭐가 있어? 기수불하고 기말불이 있어. 기수불은 월초나 연초 초에 내는 거고 기말불은 월말이나 연말 이렇게 내는 거야. 그럼 기수불 공식은 어떻게 돼? 자, R분의 A의 1 플러스 R이죠. 그 다음에 1 더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1 이게 기수불이야. 기수불이야. 여기서 A가 의미하는 게 매달 매년 내는 불입금 납입금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R은 이율이죠. 미안합니다. N은 기간이에요. 네? 기말불은 어떻게 돼? 기말불은 R분의 A의 1 더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1 이게 기말불이라 이 소리야. 기수불과 기말불의 차이는 이거밖에 없어. 초항밖에 없어. 초항밖에. 네? 이게 지금 초항이잖아. 초항의 차이밖에 없다 이 소리야. 자, 이 접근 공식 꼭 잘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지금 독립법하고 기수불, 기말불까지 했네요. 자, 계속해서 자 이제 상한금 배워보겠습니다. 상한. 자, 상한금이에요. 상한금이라는 거 뭐냐면 매달이나 또는 매년 상환 갚아야 하는 돈을 상한금이라고 그래. 알겠어? 이해가니? 갚아야 되는 돈은 상한금이야. 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볼게. 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자, 우리가 상한금이라는 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자, 뭐, 예를 들어서 누구로 할까? 영환이가, 자, 600만원짜리 노트북을 사려고 해. 노트북을. 600만원짜리 노트북을 사려고 해. 자, 선생님이 노트북을 파는 사람이야. 노트북을 파는 사람이야. 자, 근데 잘 들으세요. 영환이는 지금 돈이 하나도 없대. 돈이 없어. 영환이는 지금 돈이 없는데 노트북을 사고 싶어. 근데 선생님은 노트북을 팔아. 자, 여러분 학교에서 이런 친구들을 보면 죽여버리고 싶죠? 친구한테 10,000원을 꽂았는데 그 친구가 하루에 1,000원씩 10일 갚는다고 생각해봐. 그럼 돌아버리겠지. 그죠? 그러면 영환이는 돈이 없는데 노트북을 사고 싶고, 에? 선생님은 이 영환이한테 노트북을 만약에 그냥 줄 수는 없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둘 사이에 계약이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여기 봐봐. 만약에 영환이가 6개월로 이 노트북을 산다고 해.
그럼 너희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 영환이는 지금 돈이 하나도 없지만 한 달에 100만 원씩 돈을 내서 6개월 내겠다 이 소리구나 이 말이지. 그렇다면 선생님은 어떻게 돼? 노트북을 파는 선생님은 손해죠. 600만 원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달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받는다는 거 되게 짜증나는 일이니까요. 그치?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만약 이 계약이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응? 나는 영환이가 6개월 동안 이 600만 원에 대한 이자까지 쳐서 돈을 주면 나도 땡큐지. 그죠? 그러면 영환이는 무슨 이득이 있는 거야? 돈은 하나도 없지만 지금 노트북을 살 수 있다는 이득이 있어. 나 물건을 파는 나는 무슨 이득이 있는 거야? 이 노트북의 가격이 600만 원인데 지금 이 목돈을 받을 수는 없지만 6개월 동안 걸려서 총 받는 돈이 600만 원보다 크다는 이득이 있지. 그래서 계약이 성립한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럼 여기 봐보자. 자,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야. 노트북 가격은 목돈이니까 라지 A야. 그럼 내가 받아야 될 돈이 이율이 이렇게 있으면 자, 물건 판매자는 돈을 이렇게 받는 거야. 응? 자, 그러면 만약에 영환이가 돈을 매달 초에 갚어. 매달 초에 갚으면 기수부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기수부를. 오케이? 자, 잘 들으세요. 이 식의 의미를 얘기해 줄게. 만약에 돈을 매달 말에 갚으면 기말부를 갚는 거야. 자, 이게 뭔 소리냐? 자, 잘 들으세요. 이게 노트북 가격이야. 이렇게? 이게 지금 그 시중의 이율이고, 예? 이거 똑같아. 이건 기간이고 횟수야. 오케이? 영환이가 갖게 되는 상환금이 얘야. 지금 이 상환금이라는 게 얘를 얘기하는 거야. 상환금은 뭐냐? 푼돈이죠. 매달 갚아야 되는 돈이지. 그러니까 돈을 갚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적금에 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초에 갚으면 기수불로 쓰는 거고 돈을 말에 갚으면 기말불에 쓴다 이 소리야. 무슨 말 알겠냐? 여러분 이런 문제에서 이 식에서 있잖아. 이 식에서 라지 A 아니면 스몰 a를 구하는 게 상환금을 구하는 겁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주어진다 이 소리야. 무슨 말 알겠어요? 이해가니? 자, 쉽게 생각합시다. 상환금은 식을 어떻게 쓴다? 왼쪽에는 적금, 오른쪽에는 복리법. 네? 이렇게 쓰시면 된다 이 소리야. 알겠지? 거기에서 스몰 a 상환금은 푼돈이니까 이해 갔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선생님이 예시 문제를 한번 내볼게. 여기 봐봐. 쉬운 거야. 자, 그럼 뭐 이렇게 해볼까? 아까 이어서 600만 원짜리 자 노트북을 6개월 할부로 살려고 한다. 응? 자 이율이 월 이율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3%야. 응? 3%야. 응? 매달 초에 돈을 갚을 때 뭐 상환금을 구하여라. 예? 아이고 그 시간 날아가네. 이렇게 했다고 하자. 그럼 여기 봐봐. 너희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자 매달 초에 돈을 갚는다고 그랬지. 왼편에다가 기수불 공식을 쓰세요. 아 지금 되게 중요한 거 하는데 선생님 코가 너무 맹맹해서 미안합니다. 나아지라 그래. 자 기수불 공식을 쓰시고 오른쪽에 복리법을 이렇게 쓰세요. 자 그럼 여기 봐봐. 자 이 다음에 봐봐. 월 이율이 3%라고 그랬지. 그럼 R은 뭐가 되는 거야? 0.03이야. 6개월 할부니까 몇 달 기간은 몇 번 갚는 거야? 6번 갚는다 그랬지? 오케이? 그 다음에 라지 A 내가 갚아야 될 돈이 지금 뭐 얼마야? 가장 기본적으로 600만 원짜리잖아.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이렇게. 이해 갑니까? 그럼 이 A만 구하면 되는 거지. 스몰 A만. 그럼 여기다가 0.03은 스몰 A에 1 더하기 0.03에 1 더하기 0.03에
6제곱 마이너스 1에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곱하기 1 더하기 0.03의 6제곱. 요렇게 해서 이 A 값만 구해주면 되는 거야. 이게 상한금을 푸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치? 다른 건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알겠어?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연금의 현가 배우겠습니다. 연금의 현가. 자, 여러분, 연금의 현가라는 거 현재 가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연금이라는 건 뭔 줄 알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이라는 걸 예를 들어볼게. 자, 연금의 현가는 선생님이 먼저 얘부터 할게. 얘도 자, 왼편에는 자, 적금. 이건 기수불이죠. 왼편에는 기수불이나 기말불. 기수불, 기말불. 그래서 공식을 꼭 해야 돼. 오른쪽은 뭐? 복리법. 오른쪽은 복리법. 오케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라지 A를 구하는 게 연금의 현가야. 네? 아까 배웠던 거 뭐냐? 스몰 a를 구하는 게 뭐라고? 상환금이었고. 자, 연금의 현가 설명 좀 해볼게. 자, 여기 봐봐. 자, 연금이라는 건 얘들아 이런 거잖아. 내가 소득에 있을 때 어떤 돈들을 꼬박꼬박 소득의 일정한 부분을 연금관리공단에 내서 내가 60세가 된 이후에 돈을 연금관리공단에서 이렇게 돈을 받아서 노후를 보장하는 제도가 연금이라는 거죠. 그치? 자, 그런데 연금의 현가라는 게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승기란 아이가 있어. 에? 승기란 아이가 있는데, 60세에 연금을 타. 승기는 60세에 달에 200만원씩 20년 동안 연금을 탈 수 있어. 엄청난 거죠. 그치? 그럼 얼마냐? 1년이면 2,400이고, 10년이면 2억 4천이고, 20년 타니까 4억 8천만 원의 총 연금을 받는 거네, 승기란 아이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 승기 아들내미가 사고를 쳐버렸어. 어? 근데 승기가 지금 목돈이 필요하단 말이야. 어? 목돈이 필요한데 목돈이 없어. 큰 돈이. 아, 그래서 어떻게 하지 생각하다가 연금관리공단에 전화를 해. 응? 여보세요? 아, 지금 제가 연금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 지금 연금의 현재 가격으로 그냥 다 받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 생각을 해봐. 연금관리공단하고 승기하고 계약이 성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봐봐. 너도 나도 다 4억 8천만 원을, 나 지금 원래는 20년 동안 총 받는 금액이 4억 8천인데, 이달에 그냥 4억 8천, 누구나 목돈으로 받고 싶어 하죠? 여러분들 뭐 세뱃돈 받을 때 삼촌이 지금 10만 원 주는 게 좋습니까? 한 달에 10,000원씩 보내줄까 이게 좋습니까? 인간은 다 목돈만 받는 걸 좋아해요. 자, 그런데 너도 나도 목돈을 다 가져가면 연금관리공단은 망해버리겠죠? 그치? 자, 그래서 승기한테 이 연금관리공단에서는 4억 8천만 원이라는 돈을 전국에는 20년 동안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4억 8천만 원보다 훨씬 작은 돈을 줘버리고 퉁 쳐버리면 연금관리공단은 기본적으로 이득일 거 아니야. 돈이 남는 거지. 그지? 승기는 뭐가 이득인 거냐? 지금 목돈이 없어. 목돈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이득이 있어. 물론 4억 8천만 원을 다 못 받는 불이익은 있지만 그건 감수를 해야지. 이해가요? 그래서 둘이 계약이 성립된다 이 소리야. 자, 그러면 연금의 현가에서는 잘 들어라. 연금을 매달 초에 받는지, 연금을 매달 말에 받는지, 초에 받으면 기수불. 이게 매달 받는 연금이야. 이게 매달 받는 연금이야. 이게 매달 받는 연금이야. 말에 받으면 기말불로 놓고, 어? 이게 지금 뭐가 돼? 이 라지 A가 미지수가 돼버린다 이 소리죠. 나머지 것들은 다 주어져 버리는 거고.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상환금하고 연금 회원가고 여기까지 설명을 들었는데 이해가 안 가면 그냥 이렇게 외워버리세요. 좌변에는 적금, 기수불하고 기말불, 오른쪽에는 복리법, 라지 A만 생각하세요. 스몰 A는 푼돈이다. 푼돈은 상환금, 매달 갚는 돈이나 매년 갚는 돈이니까. 라지 A는 목돈, 목돈은 연금의 현가. 이렇게 생각해 버리시면 절대로 틀릴 일이 없습니다. 알겠어요? 지금 선생님이 이걸 자세히 설명해 주고 싶어서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안 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겠습니까? 그죠? 자, 이거 꼭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지? 그죠? 자, 여기까지가 등비수열의 활용인데 여기 등비수열의 활용을 되게 어려워해. 자, 그래서 잠깐 문제들로 확인 좀 하고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여기가 되게 중요한 단원인데 선생님이 계속 기침하고 막 재채기해서 미안하네. 얘들아, 이거 정말 이해 잘해야 된다. 알겠어? 자, 문제들로 적용을 한번 해볼게. 자, 학원 프린트 선생님이 나눠준 거 90쪽의 문제를 미리 풀어볼게요. 알겠습니까? 자, 봐봐. 연이율이 지금 6%래. 연이율이야. 연이율. 이거 꼭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잘 보셔야 됩니다. 연이야, 연. R이 지금 0.06이야. 오케이? 1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에, 기수불이구나. 예? 기수불. 20만원씩 적립했대. 그럼 A가 뭐 어떻게 되냐? 20만원이니까 20이라고 쓸게. 10년째 연말에 원리합계를 구하라 그랬어. 그치? 자, 그러면 여기 봐봐. 매년 초에 20만원씩 적립을 할 때 10년째. 그럼 기간이 뭐야? 10년. 10이라 이 소리지. 원리합계. 그럼 여기 봐봐. 기수불 공식을 딱 씁니다. A에. 그러니까 이 기수불 공식을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기수불 공식이었지? 자, 그럼 여기 봐봐. R 자리에 0.06 들어가고 초항 20에 아니지 초항이라고 하면 되죠. A는 20에 1 더하기 0.06 이게 지금 초항이지. 1 더하기 0.06의 기간 10 빼기 1 이렇게 써주면 된다 이 소리예요. 이해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무지막지한 계산을 항상 단에서 주어져요. 네? 그래서 0.06에 20에 1.06에 얘는 지금 뭐가 되냐? 1.791 마이너스 1 이것만 계산하면 된다 이 소리야. 이해 가냐? 이걸 계산하면 279만원 약 279만원이 나온다. 이거 산수는 여러분들이 꼭 해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해 가지? 자 11-1번 문제 봐볼게. 자 월 이율이 0.5%래. 자 여러분 0.5%는 뭐가 되냐? 0.005죠. 얘가 얘들아 생각해봐. 5%가 0.05지. 0.5%는 0.005겠죠. 이런 거 낚이면 안 됩니다. 월이율이라고 그랬어. 1개월마다 복리로 매월 초에 10만원씩. 그러면 매달 넣는 불입금이 10만원인가 봐. 3년간. 그럼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야? 월이율이니까 36이 되는 거죠. 12 곱하기 3이니까. 3년 말에 받게 되는 원리합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말에 받게 되는 이런 거, 이 말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초에 돈을 언제 넣는 게 중요한 거야. 그것만 생각하세요. 돈을 뭐 말에 받는지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초에 받는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얘도 기수불이네. 왜 이렇게 기수불만 나오냐? 기수불은 A 곱하기 1 더하기 R에 1 더하기 R에 기간 빼기 1 이렇게 된다고 그랬지? 이해 가니? 그럼 이제 끝났어. 11-1번 문제는 0.005에 10만원씩 넣고 1 더하기 0.005 1 더하기 0.005에 기간이 지금 36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 이 소리죠.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주어졌잖아.
1.005에 36승이 1.1에 1.2에 여기가. 이해갑니까? 어? 자, 이것만 산수하시면 돼요. 이거 산수해봐. 402만 원이 된다. 이 소리네. 이해갔지? 자, 11-1번도 지금 기수불에 관련된 적금의 원리 합계네요. 이해갑니까? 그제? 이해가셨죠? 산수 꼭 잘 해보셔야 됩니다. 자, 11-2번 문제 봐보겠습니다. 이달 초에 50만원짜리 물건을 구입하고 다음 달 초부터 일정한 금액씩 갚기로 했대. 아, 그럼 이 문제는 뭐야? 상한금 문제인가 봐. 에? 월 이율이 1%야. 그 말이 0.01이고 1개월마다 복리로 계산하고 12회에 걸쳐. 12번 갚는다 이 소리네. 매달 1일에 일정한 금액을 갚아나가야 돼. 매달 갚아야 할 금액. 상한금 구하라 이 소리지. 그럼 상한금. 자, 얘는 초의 돈을 갚아야 된다니까 자변을 기수불로 놔야 되겠죠. 기수불. 우변을 복리법. 이렇게 놓으라고 그랬지. 자, 여기에서 뭐 구하는 거야? A 구하는 거라고 그랬어. 그럼 봐봐. 자, 이제 식 써보자. R은 지금 뭐야? 0.01에 나 이 A 구해야 돼. 1 더하기 0.01에 1 더하기 0.01에 몇 번 갚아? 12에 N은 12에 빼기 1. 자, 얘가 뭐하고 똑같아야 돼? 50만원짜리 물건이라고 그랬죠? 50만원에 1 더하기 이율은 0.01 이자 받는 횟수도 똑같다 이 소리야. 기간은 12 이렇게 된다 이 소리지. 이렇게 식 써놓고 A 값을 구하면 된다 이 소리네. 이해갑니까? 그러면 여기서 1.01에 12승이 1.01에 12승이 1.13이라고 나왔으니까 얘는 0.01에 A 곱하기 1.01에 1.13 마이너스 1이 50에 1.13 얘를 곱한 거하고 똑같아 이 소리죠. 여기서 A 값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산수해보세요. A가 4.346 뭐뭐뭐 나온다 이 소리야. 알겠습니까? 자, 100원 단위에서 반원 늘림 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맞는 건 답이 3번이겠죠. 네? 자, 이게 지금 뭐냐? 50만 원이니까 단위를 이해가죠? 자, 별 어려움 없습니다. 알고 있으면 산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산수는 여러분들이 꼭 해 보셔야 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지? 이해갑니까? 그쵸? 자, 이게 상한금 문제라 이 소리야. 자, 11자의 3번 문제 가볼게요. 자, 11자의 3번은 조금 더 어려워요. 자, A 도시락 업체는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하면서 첫 달에는 100개를 주문받고 이후 매달 주문받는 양을 10%씩 늘려가는 것을 목표로 정하였대. 이 목표를 달성한다면 신제품 개발 후 1년 동안 주문받는 양은 몇 개인가 물어봤죠. 맞지? 그럼 여기 봐봐. 이 문제는 미쳐버리겠네. 자, 봐볼게. 이렇게 한번 써볼게. 첫 달에는 100개를 주문받고 매달 주문받는 양을 얼마씩 늘어난대? 10%씩. 그러니까 매달 여기에 10% 다시 여기에 10%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그러니까 이게 제곱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맞지? 여기에 매달 10%씩 저번 달에 10% 복리법이네. 요렇게 늘어간다 이 소리야. 그쵸? 그러면 자 개발 후 1년 동안 주문받는 양은 여기 100부터 시작했으니까 1년 동안이면 여기가 몇 개 있어야 되냐? 응? 12개 있어야 된다 이 소리죠. 12개월이니까 항수가 12개 있어야 된다 이 소리지. 그러면은 100에 1 더하기 0.1에 11제곱이 돼야 된다 이 소리죠. 12개월. 선생님이 얘기했죠. 그러니까 11-3번은 지금 기말부를 가정한 거야. 응? 기말부를 가정한 문제라 이 소리죠. 네? 봐봐. 첫 달에는 100개. 그 다음에 10%씩 계속 늘려갔어. 네? 자, 1년 동안 신제품 개발 후 1년 동안 주문받는 양의 총 개수는 요걸 계산하는 거니까
쌤 말 이해 가죠? 그치? 12개 있어야 된다 이 소리야. 1년 동안이니까. 이해 갔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무슨 수열의 합이야? 등비수열의 합이지. 초항이 100이고 공비가 뭐가 되냐? 1.1 돼버리네. 공비가 1.1이죠? 항수는 12개. 어떻게 하면 돼? 공비 빼기 1에 초항의 공비의 항의 개수승 마이너스 1 이걸 계산하면 된다 이 소리네. 그러면은 0.1에 1.1에 12승이 3.14지 100 곱하기 3.14 마이너스 1 이거 계산하면 된다 이 소리네. 그러면은 2140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단원에서 지금 복리법, 적금, 기수불가, 기말불, 그 다음에 상환금, 연금의 형가를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 아이고 선생님이 지금 코맹맹이 소리가 나서 좀 걱정이 되긴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이해를 정말 잘하시고 공식을 외우셔야지 공식이 까먹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지? 문제들이 되게 양이 많은데 이건 학교 교과서 문제나 다른 문제를 통해서도 또 문제를 더 풀어볼 테니까 자 생각이 안 날 때마다 이 단원 강의 계속 돌려보면서 꼭 복습하시면서 공식을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자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